자, 506페이지 지적공부 정리. 지적공부 정리.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토지 이동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적공부를 깨끗이 정리합시다. 이것도 한 문제 출제가 되죠. 이게 29회 때까지 출제가 됐어요. 한 3년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것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요. 나올 때가 됐다. 여기 한번 가보죠. 여기 100번지, 그죠? 100번지. 지목은 대야, 토지 소유자는 갑이지, 그죠? 이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장부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야. 하나는 대장, 하나는 등기부로 이원화돼 있어요, 그죠? 장부가 이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대장 어떻게 생겼습니까? 했더니 뭐 늘상 얘기하듯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이 장부의 이름이 뭐다? 토지 대장이야, 그죠? 토지 대장 좌측에는 사실 정보인 토지 표시상을 등록하고 우측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 하단부에는 가격 정보를 등록하게 돼요. 이렇게 대장에다가 먼저 등록을 합니다, 그죠? 먼저 등록을 하고 이 등록한 사항을 기초로 해서 등기부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흔히 선등록 후등기 원칙, 그래 뭐라고요? 선등록 후등기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지적 제도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 가장 으뜸이 되는 기능 한 놈만 꼽아보면 토지 등기의 모태, 그래 뭐라고요? 토지 등기의 모태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을 기초로 해서 등기부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기부 맨 앞장은 뭐다? 표제부, 그래요, 그죠? 표제부 이렇게 생겼대요. 여기 표시번호 1번 해놓고 소지 지면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소지 지면이 어디에서 왔어요? 토지대장 좌측에서 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갑구가 개설이 됩니다. 갑구 이렇게 생겼대요. 갑구. 여기 순위번호 1번 해놓고 최초라는 등기,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누구 거, 갑의 거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 값이가 토지대장 좌측에서 왔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선 양장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100% 일치가 돼 있어요, 그죠? 건드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어떤 후발적인 사유에서 양장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 서로 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틀어졌다라고 하면 이후 여를 막론하고 일치시켜 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동일 토지에 관한 같은 내용의 장부이기 때문에 이후 여를 막론하고 일치시켜 놔야 돼요. 그 틀어지는 사유를 우리가 1, 2순환 때 두 가지 사유를 예를 들어봤어요. 하나는 사실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사실 정보에 뭐가 있는 경우, 변화가 있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권리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권리 정보의 변화가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봤어요. 그죠? 상정을 해봤다는 얘기야. 사실 정보의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갑시기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기 소유 토지를 반으로 뚝 잘랐다는 얘기야. 그죠? 분할, 그래요. 뭐라고요? 분할이라고 하는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했다는 얘기야. 토지의 외모가 변했으니까 토지대장 좌측에 이렇게 반달 형태로 등록을 해놔야 돼요. 잘렸으니까. 그죠? 쉽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몇 년 몇 월 며칠 분할로 인하여 잘린 토지는 면적이 줄어들었고 잘려나간 토지에는 100의 몇 번지 1번지라고 포함 이렇게 등록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100의 1번지는 전혀 별개의 필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장하고 등기부가 새롭게 작성이 될 텐데 그건 지명관계상 생략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무작정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토지의 외모, 그래 뭐라고요? 토지의 외모가 바뀌었기 때문에 토지대장 좌측을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래 뭐라고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소관청은 미리 작성을 해서 여기에다가 토지 이동 신청서야. 뭐라고요? 토지 이동 신청서, 정확하게 말하면 분할 신청서를 첨부를 해서 토지 대장 좌측을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 결과물이 반달 형태야. 이거는
토지 소유자의 뭐가 있을 때 신청 그래요. 그죠? 신청이 있을 때 이런 형식으로 정리를 하게 된다는 얘기야. 만약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 그래요. 뭐라고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죠? 직권으로. 무슨 원칙에 따라서 직권 등록주의 원칙에 따라서 직권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직권으로 정리하고자 할 적에는 토지 이동 그래. 뭐라고요? 토지 이동 현황. 현황 조사 계획 그래요. 그죠?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서 이 계획에 기초해서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걸 작년도에 또 물어봤지. 그래요. 하여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거나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결과물은 반달 형태야. 그죠? 근데 잘 들어봅시다. 이 장부에는 반달 형태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표제부란 장부에는 토지가 잘렸어요, 안 잘렸어요? 안 잘렸다는 얘기야. 그죠?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야. 일치시켜놔야 돼. 토지가 반으로 잘렸다는 사실은 소관청만 알고 있어요. 등기관은 몰라요. 그래서 아는 놈이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 장부에서 이쪽 장부로 당연히 화살표가 날라와야 돼. 아는 놈이 얘기를 해주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촉탁. 어떠어떠한 등기를 해달라고 부탁 내지는 촉탁을 해야 돼요. 그죠? 이 등기의 이름이 뭐다? 토지 표시 변경 등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니들도 빨리 표시번호 2번 해놓고 이 반달 형태로 토지를 반으로 뚝 잘라서 양장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기록되어 있는 상을 100% 일치시켜 달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이 반달 형태의 등기 이름이 토지 표시 변경 등기란 얘기야. 그죠? 토지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그래서 양장부를 일치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관계의 변화가 있을 때는 뭐를 기초로 한다? 대장 그래. 뭐라고요? 대장을 기초로 해서 등기부 그래. 뭐라고요? 등기부를 대장 쪽에 갖다 껴 맞춰 두게 되는 거야. 그것을 매개해주는 규정이 있는데 등기 촉탁 그래. 뭐라고요? 등기 촉탁이라는 규정이 있고 이 등기 촉탁이라는 규정은 우리 지적법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양장부를 일치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권리관계의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토지 소유자 갑씨가 자기 소유 토지를 을한테 처분을 했어요. 그죠?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 해줬어. 여기 순위번호 2번 그래갖고 누구 거? 을의 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장부에는 을의 거라고 기록이 되는데 저쪽 장부에는 토지 소유자가 아직도 갑이라고 등록돼 있어.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야. 그죠? 그러면 일치시켜놔야 돼요. 그죠? 일치시켜놔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등기관만 알 뿐이지 소관청은 몰라요. 그래서 아는 놈이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쪽 장부에서 저쪽 장부로 화살표가 날아갈 수밖에 없지. 그죠? 아는 놈이 얘기를 해주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소유권 그래. 뭐라고요? 소유권이 변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돼. 그죠? 이 통지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면 니들도 빨리 소유자를 갑에서 누구로 을식으로 변경 등록을 해서 양장부를 100% 일치시켜 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에 따라서 소유자를 갑에서 을식으로 변경 등록을 하려면 무작정 그렇게 변경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란 그래. 뭐라고요? 소유자란을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소관청은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래. 뭐라고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부터 먼저 작성을 하고 우측은 권리정보야. 그러니까 어느 쪽 자료? 등기소 쪽 자료 그래. 뭐라고요? 등기소 쪽 자료를 첨부해서 토지 대장 우측을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 소유자의 정리 그래요. 그죠? 소유자의 정리 그래. 등기소 쪽 자료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등기 필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를 첨부해서 소유자를 갑에서 을로 변경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29회 때 이 우측을 정리를 하는 거를 우리 출제자가 불쑥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33회 때 출제가 되면 우측을 정리를 하는 것 말고도 좌측을 정리하는 것도 플러스 해서 물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보죠. 여기서 이어서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소유자를 갑에서 을식으로 변경 등록을 하려고 봤더니
이 토지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표시상하고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소지 지면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재가 달라, 지번이 달라, 지목이 달라, 면적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면 함부로 소유자를 갑에서 을로 변경 등록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누구 토지인 줄 알고. 그래요. 이럴 때는 거꾸로 이게 일치되지 않습니다. 라고 불부합 통지 그래요. 뭐라고요? 불부합 통지를, 불부합 통지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일치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통지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통지를 받은 등기관이 있을 거 아니야. 등기관이 해당 필지 소유자 갑식이한테 몇 월 이내, 1월 이내 그래. 몇 월 이내, 1월 이내 어떤 등기? 토지 표시 변경 등기 그래. 뭐라고요?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하도록 통지를 합니다. 그죠? 이 통지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 갑씨가 이 등기를 신청해서 이 등기가 격려가 됐다라면 양정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 일치가 될 거야. 그러면 그 제사의 소유자를 갑에서 을식으로 변경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필지 소유자가 1월 이내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럴 때는 등기하는 급한 나머지 어떻게 돼? 직권 그래요. 뭐라고요? 직권으로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도 있어요. 1월 이내 이 등기를 신청을 하라. 직권으로 이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우리 등기법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직권으로 이 등기를 하게 되면 일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소유자를 갑에서 을로 변경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봅니다. 요 1번의 경우를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에 따른 소유자의 정리라고 하고 요 2번의 경우를 불부합 통지에 따른 소유자의 정리라고 합니다. 1번에 의할 수도 있고 2번에 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29회 때는 이 불부합 통지에 따른 소유자의 정리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출제가 되면은 요 1번, 2번, 그죠? 1번, 2번에 따른 소유자의 정리를 분명 물어볼 테고 이 우측을 정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좌측을 정리하는 것도 아울러서 묶어서 출제를 하면 충분히 오지선다형 한 문제 출제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적 공부 정리 무조건 한 문제짜리니까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죠? 잘 정리를 해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기억을 해 두시고 이 얘기가 506페이지 11번 지적 공부 정리 수업부터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얘기가 되냐면 508페이지 양가로 4번 등기 촉탁 바로 앞까지야. 그죠? 등기 촉탁 바로 앞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508페이지 양가로 4번 등기 촉탁 그 다음에 509페이지 양가로 5번 지적정리 통지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 봅니다. 권리관계의 변화가 있을 때는 등기부를 기초로 합니다.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대장 그래. 뭐라고요? 대장을 등기부 속에 갖다 끼워 맞춰놓도록 되는데 그것을 매개해주는 규정인데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라는 규정이 있다는 얘기야. 이 등기 촉탁이라는 규정은 우리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라는 규정은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문제 좋아요.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508페이지 등기 촉탁하고 509페이지 지적정리 통지 이거를 묶어서 맨 마지막에 하는 절차라고 해서 저는 그냥 뒷마무리 절차 그래요. 뭐라고요? 뒷마무리 절차라고 제 임의대로 그냥 이렇게 붙여봤어요. 뒷마무리 절차는 딱 두 가지야. 하나는 등기 촉탁 그래. 뭐라고요? 등기 촉탁하고 거기에 나와 있듯이 지적 공부를 깨끗이 정리를 했음을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 두 가지. 예전에는 이거 따로 출제를 했어요. 26회 때까지만 해도 이거 따로 출제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묶어서도 물어봅니다. 아무튼 두 개, 뭐가 출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둘 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기 촉탁 사유를 외우는 게 아니고 역으로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는 사유를 기억을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는 사유는 끽해봐야 세 가지 사유밖에 안 돼요.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신규 등록 그래요. 그죠? 이게 토지 이동 사유에서 얘기를 했어요. 신규 등록 시 대장이나 도면은 존재할지언정 등기부 자체는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탁 내지는 촉탁할 거리 대상이 없으니까 등기 촉탁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자의 정리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자의 정리는 소유권 변경 사실 통제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변경 사실 통제에 따라서 소유자를 갑에서 을로 변경 등록을 해놓은 걸 보고 소유자의 정리 그래요. 그죠? 이건 소유자의 정리의 대상이 될 뿐이지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변경사 통지는 이쪽 장부에서 저쪽 장부로 화살표가 가고 등기 촉탁은 이쪽 장부에서 이쪽 장부로 화살표가 날라옵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화살표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소유권 변경 사실 통제의 대상이 될 뿐이지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경계 그래. 뭐라고요? 경계나 좌표값 그래. 그죠? 좌표값의 변화 그래요. 그래요. 이런 건 사실 정보 맞긴 맞지만, 우리 등기부 표제표는 어디까지만 기록되어 있냐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나 좌표값의 변화가 있어도 그것은 등기 촉탁 사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유만 빼놓고 나머지 싹 등기 촉탁 사유야. 그죠? 그래서 거꾸로 여러분들은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는 사유를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죠?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깨끗이 정리했으면 토지 소유자한테 소관청은 통지를 해줘야 돼요. 통지에 대해서는 그 대상, 그래요. 뭐라고요? 대상하고 시기, 이 두 가지 방에서 물어보도록 되는데, 대상은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돼요. 자기 장부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음을 기왕에 알고 있다면 통지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근데 자기 장부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음을 토지 소유자가 모르고 있다면 통지해 줘야 돼요. 네 장부 깨끗이 정리를 해놨다고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지문에 보통 어떻게 나타나냐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모르고 있다면 지문으로 어떻게 나와 있다냐면 소관청이 직권 그래요. 뭐라고요? 직권에 의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직권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자기 장부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음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모르고 있으면 통지해 줘야 돼요. 그죠?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이야. 꼭 좀 기억을 해두고 시기 그래요. 그죠? 시기는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면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 없다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적정리 통지는 대상하고 시기, 그죠? 대상하고 시기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막상 여러분들이 시험 한 달 정도 남겨두면 요거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한 문제 맞추게 될 겁니다. 그죠? 한 문제 맞추게 될 거야. 그래서 지적 공부 정리 하나, 그 다음에 뒷마무리 절차 한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야. 첫 번째 기본 이념 그래요. 뭐라고요? 기본 이념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요. 그냥 그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믿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지번 그래요. 뭐라고요? 지번 출제가 됩니다. 지목은 반드시 나올 테고 면적 나올 때가 됐어요. 그죠? 면적 나올 때가 됐어요. 경계는 어차피 출제가 될 테고 그래요. 그 다음에 토지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 한 문제, 그 다음에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 한 문제,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 한 문제, 세 문제는 출제가 되도록 돼 있어.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토지동사요 그래. 뭐라고요? 일반적인 토지동사요. 뭐가 출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한 문제. 그 다음에 특수한 토지동사요. 이것도 아무튼 한 문제.
그 다음에 지적 공부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공부를 깨끗이 정리합시다. 29회 때 출제가 됐으니까 나올 때가 됐어. 그죠? 나올 때가 됐어. 그 다음에 뒷마무리 절차 그래요. 뭐라고요? 뒷마무리 절차. 뭐가 출제가 되는지 모르지만 등기 촉탁 아니면 지적 정리 통지 한 문제 출제가 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죠? 지적법 12문제 출제가 되죠. 12문제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하나 지적법에서 마지막 테마 하나가 남았는데 그건 뭐냐면 지적 측량이야. 뭐라고요? 지적 측량이야. 대단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문항수를 많이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끽해봐야 한 문제 아니면 몇 문제, 두 문제 출제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적법 12문제는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죠?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출제가 돼요. 딴 건 일체 만지작거리지 말아요. 뭐 만지작거릴 시간적인 여유도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할 적에는 이런 테마만 체크를 하고, 그죠? 체크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여기 봐봐요. 여러분들 민법 엄청 어려워요. 학계론 엄청 어렵지. 그죠? 그래요. 공법 또 엄청 분량이 많잖아. 그죠? 그래요. 딴 거 만지작거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이런 것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해서 딱 들어가면 12문제 중에서 이 중에서 한 10문제 이상은 맞춰줘야 돼요. 그죠? 10문제 이상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흔히 득점 과목이라고 하죠. 이 이상은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그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요까지 뒷마무리 절차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죠? 뒷마무리 절차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기 510페이지에 제5장 지적 측량, 우리 지적법에서 마지막 챕터에 있는 내용이야. 그죠? 그 지적 측량을 펼쳐 두시고 조금 쉬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죠? 조금 쉬었다 얘기를 합니다.